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빈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시의회가 되기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의회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 제목입니다. 대전시의회 무지인가 미숙인가 자기 부정까지 정치력 한계 드러내는 대전시의회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외에도 말하기 민망한 정도로 우리 의회에 대한 비판의 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와 의회의 일환으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수 언론이 비판하는 것 중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처리 경과와 관련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상위법에서 용어 변경이 되지 않은 점과 2030 남성에게 민감한 용어라는 등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결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그 작성 과정에서 입법정책실의 전문가들로부터 적합하다고 검토받았고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의안 검토서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에 대해 단 한 건의 민원이나 질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의자로 서명한 15명의 의원님들께 서명 받을 때에도 긍정적인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결 이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 자문 교수를 통해 받은 답변에도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언급한 부결 사유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지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용어 하나의 변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하여 15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성평등한 언어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행정 용어의 수정을 통해 행정의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 변화의 초석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장애인을 표시하기 위한 심볼이 있습니다. 왼쪽 심볼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심볼이 장애인은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른쪽 심볼에서는 장애인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로 표현하였습니다. 심볼 하나의 변경으로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애인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산과 출생은 단순하게 글자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용어는 행위자가 누구냐는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고 출생의 주체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함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이미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이장우 시장님의 인수위원회에서 출간한 백서에서도 저출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시청 가족돌봄과에서도 불과 1개월 전인 8월 17일 언론에게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2개 조례에서 저출생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행정용어를 성차별 없는 성평등 언어로 변경하는 것은 법 정신을 실현하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통해 모든 법령의 제정 개정에서 성차별이 없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유아차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교수, 여교사, 여의사, 여기자, 여중, 여고 등 불필요하게 여성성을 표시하는 용어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비판 없이 사용해왔던 성차별적 용어들에 대해 성평등한 대한 용어들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책무가 우리 의회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부결 이후 한 고등학생에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저 역시도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의 개념에는 사산의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죽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구 문제는 살아있는 상태로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났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출생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목소리도 잘 경청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차입니다. 상임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이르기 전까지 저에게 단 한 번의 발언 기회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장 밖에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명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명으로 표결 결과를 공포하셨습니다. 부결을 확정하기 전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회의규칙 제54조는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7조는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를 진행하신 것과는 별개로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대표 발의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제가 발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여러 루트로 잘못된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회의를 주재하신 복지환경위원장님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이번 조례 처리 과정에 대해 자문교수 및 변호사에게 의견을 받아 이미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결과를 공개하시고 잘못 처리된 부분을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수를 반성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의 스스로도 발의에 동의할 의안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며 동의에 서명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진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의회가 무지하고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